안녕하세요. 유토특강입니다. 먼저 책 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책 제목이 토지투자 지침서입니다. 이 책을 내기 전 제가 한 20여 개의 관련 서적을 찾아보았는데요.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토지투자는 그 지침이 될 만한 책이 없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침서는 없었겠죠. 그래서 토지투자 지침서를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배경에는 매년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제 강의를 듣는데요.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 강의를 듣지 않고 그간 중개업을 했다는 것은 모르고 사기를 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중개사들은 반드시 이 강의를 듣고 중개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셨어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중개를 했다니 등골이 오싹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지침서를 숙지하신다면 대한민국 모든 토지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절대 시간이 안 아까울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공인중개사 필독서라고 이렇게 한 이유도 중개사들이 원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마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여기 상업지 주거지 이런 걸 찾아다니는 그런 것을 형상화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 책은 일반인들도 이 책을 다 끝까지 청취를 하신다면 대한민국 모든 토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청취 바랍니다. 다음 장 서문 요거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치과 치료를 받냐고 발음이 좀 세요.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요 책을 출판하게 된 동기 요것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불인을 위한 용어의 정리. 요거 이제 저는 부맹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전문가는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라고 말을 했지만 전문가들도 요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이렇게 1종 주거지역, 뭐 2종 주거지역 하는 것처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요 농림지역, 자연보존지역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이 안에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가 다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나라의 토지가 이 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주거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요 일종 주거지역 여기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종 주거지역도 좀 평수가 넓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고요. 평수가 작으면 3종 주거지역부터 아파트가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표를 보면 여기 이제 강남 압구정동 458번지 귀에 익숙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번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3종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1종 주거지역이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면 대부분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번지 대치동 316번지 요게 음마아파트 지번이에요.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여기도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여기 상업지 요 상업지에 아파트를 짓는다. 요 상업지에는 아파트를 못 지어요. 근데 이 상업지 아파트를 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어디예요? 자, 강남구 도곡동 467번지 또 타워팰리스예요. 타워팰리스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시면 주거지역에는 짓는 아파트 그냥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짓는 아파트는 주상복합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단지 토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위에 이제 지어지는 건물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쭉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관리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보존권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이 관리 지역 이하는 시골 지역, 그 이후는 도시 지역. 저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이렇게 나누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누어지느냐? 요 관리 지역이라는 거는 이렇게 기존의 그 농촌을 관리한다 뭐 이런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 관리 지역 내에 보존 관리가 있고 생산 관리 있고 계획 관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존 관리는 이제 말 그대로 보존을 하라는 그런 지역이고, 생산 관리는 농업, 임업, 어업 같은 무언가를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거나 해서 소출물이 생산되는 지역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계획관리 지역은 그런 농산물을 소취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주하면서 먹고 자고 쓰고 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골 지역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관리 지역이 도시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택지개발지구라든지 뭐 동탄신도시, 뭐 판교신도시 같은 그런 신도시가 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위에 단계인 녹지지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도시가 팽창하거나 아니면 시가 생기거나 구청이 생기거나 하면 그거를 그 기존의 이 농촌 지역을 도시 지역화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종상향을 시킵니다. 그 부분을 요 녹지 지역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보존 관리는 보존 녹지로 바뀌고요. 생산 관리는 생산 녹지로 바뀌고요. 계획 관리는 자연 녹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도시 지역화 됐단 말이에요. 관리 지역이. 그러니까 시골이 도시화 된 거예요. 그러면 요 자연 녹지, 요 생산 녹지는 아직도 뭐 농업 생산을 위한 보존 녹지를 보존해야 되는 거. 그럼 요 자연 녹지는 뭐냐? 그 전편에도 얘기했듯이 이 자연 녹지는 뭐냐면 시가와 예정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에 도시를 확충하겠다라고 해서 시가와 예정지로 놔둔 지역을 자연녹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녹지를 잘 구별해서 이쪽에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제 강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라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도 이제 잘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 강의를 다 들으시면 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종상향이 된 요 자연녹지를 주로 투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도시지역, 농촌지역 이 그 차이가 이게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요즘에 그 1가구 2주택에서 양도세 뭐 아니면 청약할 때 1가구 2주택이 되신 분들 청약이 안 되잖아요. 2주택자 청약이 안 되고 1주택자도 사실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청약하기 입주 전에 6개월 전에 매각하게 되면 뭐 무주택자로 되고 하는데, 어쨌든 1가구 2주택에 걸리지 않는 주택을 이제 농가주택 혹은 농촌주택, 시골주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모든 인터넷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튜브나 블로그 이렇게 보면은 시골주택의 기준을 읍면동 이 차이다. 읍면은 시골, 동은 도시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셔갖고 이 시골주택, 그러니까 농촌주택의 어떤 기준을 보시면 뭐 어떤 세무사든 누구든 간에 대부분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저 상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한 사례 중에 자기가 그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됐대요. 근데 시골에 주택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시골 주택이 1가구 2주택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문의가 오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자체에 전화를 했어요. 전라도 쪽이었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자체에서 거기는 읍이었어요. 읍이었는데 여기는 그전에는 시골주택이 맞다. 관리지역이었다. 근데 최근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일정 주거지역으로 취락지구가 일정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가구 2주택에 편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읍, 리에 있어도 면에 있어도 1종 주거, 2종 주거 이렇게 찍히면은 주거지역으로 찍히면은 도시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 읍면이라고 해도 1종 주거, 2종 주거로 찍히면 1가구 2주택, 도시지역 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읍면이면 시골주택, 동이면 도시주택 이렇게 판단하셨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분은 청약이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양도세법에서도 여기 보시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읍지역, 면지역을 농촌주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단 여기 보시면 도시지역 안에 지역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읍 중에도 도시지역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양도세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공청약 지침서 그래갖고요. 우리가 아파트 청약할 때 있죠. NH라든지 GH에서 하는 청약할 때 나오는 그 지침서예요. 그 내용을 보면 1가구 2주택에 해당 안 되는 게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도시지역의 여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으로 판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은 제외. 그 수도권 중에 뭐 웅진군하고 연천군은 빼고요. 나머지 거의 모든 경기지역은 1가구 2주택이 들어갑니다. 어떤 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1가구 2주택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시골주택이 이제 기준이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이렇게 되니까 웬만한 시골주택은 20년 다 넘었겠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이제 보시면 도시지역인지 시골지역인지는 읍면, 동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주거지역, 관리지역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관리지역 내에서도 계획관리지역 내에 그 읍사무소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을 취락지구라고 그래요. 취락지구를 어떤 도시지역처럼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도시재생산업을 함으로써 1종 주거지역이나 2종 주거로 바뀌지 않는 한 그거는 시골집이에요. 그런데 리에 있는데도 1종 주거, 2종 주거로 바뀌어 있으면 그거는 도시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봐야 되지 읍면동 기준으로 봤다가는 아주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에 건물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져 있어요. 건폐율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떤 이렇게 배평의 땅이 있다고 보시면 그 배평 땅에 요거 건폐율 50%면 이 50%만 주택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50%는 마당을 써라. 이게 건폐율이에요. 이게 용적률은 뭐냐면 용적률 100%다 그러면 이 땅이 100평이라고 보면 이 100평 땅에 100평의 건물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건폐율이 50%면 이 50%에 100평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층 질 수 있겠죠.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 이렇게 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종 일반 지구는 100에서 20%, 용적률, 건폐율은 60%, 요거 이제 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요게 좀 이렇게 도시화가 너무 가속화되니까 요걸 좀 줄여갖고 일종 일반 지구는 이제 150%까지 용적률을 주고 2종은 200%, 3종은 300%, 준주거는 400% 이렇게 줘요. 그래서 아파트 요즘에 재건축한다, 음아파트 재건축한다 하는데 용적률이 너무 작아서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 이제 다른 도시는 이렇게 용적률을 주는데 서울은 약 50%씩 용적률이 많이 다운돼 있어요. 그래서 역세권의 경우에는 요 용적률을 다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재건축 단지를 투자할 때도 상당히 요 내용이 필요합니다. 요 내용을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